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혁신이 오늘 혁신이 인선 발표했습니다. 큰 틀 일단 갖췄는데요. 당 안팎의 평가 한번 짚어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기현 2기 지도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뇨한 위원장 이렇게 혁신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자, 오늘 그 혁신위원들 다 이렇게 인선을 마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혁신위원회는 말 그대로 혁신을 위한 저희가 그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요. 네. 그 인유한 위원장님이 그 어떤 그 통합을 위한 기치를 올리셨고, 그거에 걸맞는 통합위원회 통합에 따르는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13명의 위원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서포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혁신위원회 배준영이 들어간다더니 안 들어갔어요? 저는 네. 그 당직자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그 혁신위원회에서는 좀 더 프리하게 좀 하시고자 해서 네. 당직자보다는 그 당직자가 아닌 분들을 위주로 인선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굳이 당직자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충분한 그 역량과 경험을 가지신 전현직 의원님들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김경률 회계사도 윤희숙 전 의원도 고사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고사했다는 천하람 위원장은 허수아비는 싫다, 허수아비 혁신이 싫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그분들이 소신이 뭐 네.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 누가 하느냐도 뭐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키를 잡고 있는 게 이뇨한 위원장이시고 네. 또 이뇨한 위원장이 밝히시기에 뭐 아내와 그 아이 빼놓고는 전부 다 바꾸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말씀하셨고 대통령한테도 가감없이 그 개혁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당에도 그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네. 문제는 누가 와갖고 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이 혁신위원회에서 다룬 어젠다, 그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우리 당이 꼭 필요한 어젠다를 네. 과연 인유한 위원장이 우리 당과 정부에 이야기해서 네.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뇨한 위원장 신망이 매우 높은 분인데 네. 정치 쪽에서는 좀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혹평을 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에 나름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뭐 어렸을 때 지방에 가보면은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인데 그 도로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도대체 그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뭐 헷갈리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왜 그러냐 하고 제가 불평하면서 물어보면은 아니 그 동네 거기가 그 사거리인 게 뻔히 아는데 왜 뭐하러 그걸 해놓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네 사람들은 잘 아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아는 동네 사람들끼리 다 와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할 거면은 혁신위원회가 필요가 없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은 다른 동네에 와갖고 이 지역에서 교통 표지판을 어떻게 해야지 정말 길 모르는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지 그거를 규정하고 만드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인유한 위원장이야말로 그런 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 정치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 정당 체계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그 혁신위원으로 들어가신 세 분의 위원님들이 그런 거를 좀 부족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메꿔주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저도 이제 인천시당위원장 하면서 공천심사위원장을 했는데 대부분을 정치를 모르는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법률가라든지 교수라든지 군인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공심위원으로 해서 뭐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분들이
이 국민의 눈높이에 그런 상식을 갖고 계시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공천 대상자를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상적인 상식과 식견을 갖고 네. 판단하는데 그런 지식만 주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네. 마찬가지로 인요한 위원장과 정치를 모르는 이번에 그 젊은 분들 또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네. 저희가 적당한 정보를 주고 그걸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과 새로 이름 불리운 사람들은 이런 많은 정보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인 박성중 의원 그리고 전 의원인 김경진 오신환 전 의원의 역할이 좀 커 보이는데 네. 현역 중에는 박성중 의원 이렇게 한 분이 들어가셨잖아요. 네. 근데 박성중 의원은 네. 사실 당에서 공천 받을 때도 막말하시고 계속해서 너무 거친 말 해가지고 최근에도 뭐 나이 어린 XX 또 XX 막 하면서 이런 그 이미지로 굉장히 조금 국민들한테는 알려진 분인데 네. 네 이게 혁신위원회 박성중이라고 이게 놀라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은 드리긴 힘들고. 국민들은 박성중 의원 하면 그 막말부터 먼저 나올 건데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혁신위원회라는 게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스템으로 구성돼 갖고 돌아갈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저는 박성중 의원님이 뭐 어떤 그 과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기존에 정치권에 발을 담그거나 하셨던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런 혁신위를 주도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정치에 관련된 말하자면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하시고 네. 결정은 인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민의 일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새로운 분들이 하게 되면은 그 효과적인 그 분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혁신위원이 어떻게 꾸려지나 봤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혁신위가 꾸려지자마자 혁신위가 띄우자마자 당 상근 부대변인 이렇게 탈당 선언했는데 이 부분 친이준석계인데요. 친이준석계의 탈당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 내 핵심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쎄, 근데 그분도 보니까 그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네. 저희는 외연을 넓혀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가신다니까 우선 아쉽기는 한데요. 네네. 근데 당이라는 게 굉장히 큰 조직이고 네. 또 그런데 글쎄 그분이 한 분 탈당한다고 해갖고 네. 모르겠어요. 그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줄 모르겠는데 네.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큰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아쉽기는 하지만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 예. 이준석 대표하고 그 두 분하고도 글쎄 저도 이제 잠깐 시간이 남았을 게 보니까 네. 아주 뜻을 같이 하고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그 무슨 그 토론 배틀을 통해 갖고 대변인으로 발탁될 때는 말하자면 이준석 전 대표의 사람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 그 뭐 뜻을 같이 했느냐 뭐 그런 걸 볼 때는 서로 아니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당의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중요한 포스트긴 하지만은 네. 뭐 글쎄 그게 큰 반향을 일으킬 알겠습니다. 만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뭐 이렇게 신당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신당을 차려서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글쎄 그거는 제가 본인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 다만 그 이준석 대표께서는 얼마 전에 당을 위한 충정에서 정말 눈물까지 보이시고 그랬는데 네, 글쎄 갑자기 뭐 신당 차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고 예, 유승민 대표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달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을 잡았습니다. 보수 결집에 나섰다 이렇게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어찌 보셨습니까? 오늘 장면? 네.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이 조명이 저희 그 당 대표실도 그렇고 회의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와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 하신 그 업적 같은 거는 여야를 불문하고 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우리가 통합을 기치로 해갖고 지금 혁신위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뭐 우리 대통령께서는 여독도 풀리지 않았을 텐데 네. 그렇게 가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시고 그 뜻을 기리고 그런 거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네. 네, 아무튼 현직 대통령은 처음 갔어요. 왜 처음일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어느 대통령이고 네.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면은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갖느니 안 갖느니, 예. 전직 정치 지도자를 인사를 갖느니 안 갖느니 갖고 논란도 있고, 네. 그거 갖고 논란이 커지면은 공격을 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네. 갈까 말까 할 때는 보통 안 가는 게 상례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가야 된다는 소신이 있으면은 그냥 네.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준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9일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도식에는 대통령 불참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글쎄 뭐 그 대통령께서 가실지 안 가실지는 그 대통령실에서 협의해서 정하실 문제인데 네. 다만 제가 이제 뉴스를 보고 이제 보니까 이게 그 순수하게 시민단체라든지 공적인 기능을 가진 데서 했는지 저는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네. 왜냐면은 이 초청장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민주당 공동주최라는 언급이 없다가 후에 알아보니까 민주당에서 거의 전 당원을 동원하는 행사인 거를 밝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전 당협에 뭐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네. 이제 이태원 그 사건은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고 저희 정부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고치고 그래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저희 정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거하고는 글쎄 이제 조금 이제 결이 다른 문제고 네. 또 이제 대통령께서 참석하느냐 문제는 거기서 결정하지만은 네. 우리 당 차원에서는 일단은 저희 유이동 정책위 의장하고 그리고 이만희 사무총장이 참석하시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은 당대로 또 이렇게 참석하고 그 뜻을 기리고 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대표도 혁신위원장도 안 가시네요. 근데 아직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사무총장하고 당의 정책위 의장만 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당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은 이미 간다고 공언을 했고요. 네. 그 대표님하고 혁신위원장님은 가실지 안 가실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순수한 추모 행사가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 집회라는 판단 때문에 안 가신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추모대 공동 주최에서 빠질 것이라고 대통령 참석하라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저 대통령 순방 다녀오셨는데요. 네. 순방 다녀오셨는데 저 김건희 여사 말 사진이 지금 최근에 논란이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네. 좀 할 말이 있으시죠? 글쎄 저도 이제 잘은 몰랐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박대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역사적인 말을 김건희 여사한테 이렇게 만져보게 한 것은 이게 국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다. 이게 바로 국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외교 행사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와 게스트가 있는데 네. 게스트는 보통 호스트가 하자는 거에 큰 문제가 없으면은 그것에 따르는 게 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런 예우를 하고 이런 씬이 나오면은 서로 그 양국 간의 관계에 도움이 되겠다.
또 도움이 되는 신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요청을 하면은 당연히 그거에 응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근데 그게 뭐 다른 대통령의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거를 덮을 만큼 큰 뉴스인지 저는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순방이 성과가 큽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외자 유치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 언론에서도 좋은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이 사우디와 우호 친선 관계를 맺고 네. 또 이제 외교 관계를 보면은 프로토콜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적인 신뢰도 중요한데 네. 빈살만이 실제로 대통령을 모시러 가갖고 운전까지 하면서 예우했다는 거는 네. 그래도 인간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네. 국격이라든지 이런 게 향상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기현 지도부 핵심이어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언제 만납니까? 만나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디에서? 근데, 국민의힘에서요? 그럼요. 제가 네네. 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재명 대표가 우리 김기현 대표를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좀 모르겠고 네. 격이 안 맞는다고 혹시 생각하시나 그런 오해가 들 정도로 좀 왜냐면 저희는 만나자고 몇 번 요청을 하고 얼마 전에도 요청을 했는데 꼭 영수회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하고만 만나야 된다고요? 예. 근데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정말 권위주의 이 시대 잔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김영삼, 김대중 야당 총재가 뭐 대통령과 만나갖고 뭐 단판 진다 뭐 이런 시스템인데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대변인 할 때 우리 황교안 당시 야당 대표가 네. 문재인 대통령 만나자고 그럴 때 그거는 문법에도 안 맞고 사리에도 안 맞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또 그렇게 되니까 좀 저희는 어리둥절하고 네. 그래서 그냥 만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네. 여야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그냥 만나고 나면은 또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또 이제 명분이 생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곡차곡 하셔도 될 텐데 네. 대통령 아니면 안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네. 저희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마약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윤석열 실정 덮기 위한 공작이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주변에서 나오는데요. 진짜 뭐 어불성설인데 어떤 민주당의 한 부대변인이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예. 보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네. 그분이 음모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3월에도 이재명 당대표 부모님 묘를 누군가 악의적으로 파헤쳤다는 음모론을 SNS에 게재하셨는데 네. 근데 나중에는 경주이씨 문중에서 네네. 의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짜뉴스를 만들고 또 이렇게 막 약간 혹세무민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네. 글쎄 공당의 스피커로서 뭐 적당한지 네. 좀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이후에 2년보다는 민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바뀌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바뀌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바뀌실 거예요. 대통령 네, 바뀝니까? 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이 방향은 맞는데 다만 스타일이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제 좀 바뀌어 나가시는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서 네. 저희 당에서도 이제 입법이라든지 예산 정국이 이제 곧 시작될 텐데 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추모식에도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좀 많습니다. 민주당은 빠진다고 합니다. 빠진다고 하면 민주당이 네. 없으면 그러면 국민의힘 갑니까? 대통령도 갈까요? 네, 그래서 그 뉴스는 제가 말씀하시니까 처음 듣는데, 네. 이제 뭐 그렇게 뭐 정략적인 뭐 그런 그 뒷배경이 없다고 그러면은 저희도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네. 지역 얘기는 좀 나중에 다음번에 들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